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 구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 구사놀 레드. 활력 소팔 구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 구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잘 만났어. 활력 잘 나왔어. 에너지.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고민. 전립선, 지구력, 활력.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인생 뭐 있어? 건강이 최고지. 남자의 고민? 그게 뭔데?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토TV 시청자 여러분, 수요일 저녁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 언론에서는 광고 들어오면은 뭐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그 매체의 영향력을 광고주들이 인정했다는 뜻인데요. 뭐 요즘은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토TV 뭐 선정적으로 흥미 위주로 경마 중계하듯이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아시아투데이의 사시대로 정도 언론, 정론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주 튼튼하고 강한 아토TV로 만들어주신 덕분에 자꾸 광고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광고를 2개나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대담 중에 광고를 잠깐 보내드리더라도 이게 아토TV가 커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탑뉴스와 주요 기사 그리고 사설을 먼저 짧게 소개해드리고, 오늘도 또 오늘까지 우리 최영재 정치사회 분야 총괄 에디터 최영재 국장과 함께 전국 현안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특사 1219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했습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고, 이번에 한 50여 명의 공직자 정치인들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사실은 김경수와 한두 명을 빼놓으면 전부 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아서, 그때 일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아서 감옥살이하고 시민권을 박탈당했던 우리 자유우파 정치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이제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치 활동을 비로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마치 저 전쟁 때 포로가 돼서 적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다가 포로 교환으로 귀환한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복권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잠시 후에 최영재 국장과 함께 좀 심층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광복회와 야당들이 광복절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이종찬이라는 이 기회주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종찬이가 원래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인으로 있다가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민정당 창당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그 이후에 민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4번이나 연속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사무총장이 되고 원내대표가 되고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주도 좋지. 잽싸게 김대중이한테 달려가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지더니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떡하니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이 밑에서 국정원장 했습니다. 정말 배신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주 철면피처럼 배신을 했어요. 그걸로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이자가 그러고 쭉 가다가 지 아들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여기에 또 빌붙겠다고 쫓아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광복회장을 꿰찼어요.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출세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이런 자가 뭐 이 자가 직접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뭐 이회영, 이시영 집안이라는 이유로 독립 유공자 후손이라고 해서 지금 광복회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회영, 이시영 전 재산을 틀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지사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은 사실은 무정부주의에 좀 가까웠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건 뭐 100년 전의 일이고, 하여튼 그걸 가지고 지금 광복회장을 꿰차고 자기가 무슨 독립기념관장의 인사권자나 되는 듯이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김구의 무슨 손장가 하는 사람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하느냐, 부패 혐의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하느냐, 그래서 탈락했어요. 그것에 앙심을 품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장해서 거듭 변신하면서 지금 위장해서 광복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정찬의 그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스스로 자신이 이런 기회주의, 출세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까발렸습니다. 차제에. 이게 뭐 공법단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25억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공법단체거든요. 저는 광복회 회원들이 좀 대호각성해서 이정찬이 같은 이 기회주의자를 스스로 자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김원웅이도 광복회 차원에서 광복회 회원들이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정찬이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악함이 김원웅이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관련해서 광복회 회원들의 일대각성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심각한 이 뉴스를 하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뉴스입니다. 우리가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경제활동의 기반을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신용 아닙니까? 신용. 신뢰, 신용. 이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시장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뢰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행들입니다. 신뢰로, 신용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자본주의의 최첨단과 같은 이 기구가 은행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 갖다 맡기잖아요. 집에 두면은 도둑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겁이 나니까 뭐 예전에는 뭐 장독대에다가도 묻고 땅 뒷뜰락에라도 묻고 했는데, 이제는 다 돈 생기면 은행에 갖다 주잖아요. 왜? 믿으니까. 근데 이 은행이 자체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이걸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터져버렸다. 그러면 그 은행 문 닫아야죠. 우리나라 4대 은행 중에 하나,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직원이 700억인가를 횡령했어요. 은행 돈이라는 게, 은행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스스로 돈을 법니까? 다 고객이 맡긴 돈이죠. 고객이 맡긴 돈을 이자를 싸게 주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그래서 싸게 돈을 받아갖고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그 차익을 갖고 은행이 이자를 남기는 거니까 그게 은행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행의 돈이라고 하는 거는 100% 고객이 맡긴 돈이에요. 근데 그 700억을 횡령했다 그러면 고객 돈 700억을 횡령해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180억 횡령 사건이 또 터졌어요. 같은 우리은행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행장 우리 금융지주 그룹의 회장이 임종영이라는 자인데 이 자의 전임자 있잖아요. 예, 손모식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가 자기의 친인척들한테 600억 넘는 돈을 대출을 해줬어요. 다 부실하게. 거의 사기 대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운 돈은 지금 받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발견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액수가 뭐 10,000원, 20,000원입니까? 600억 가까운 돈이에요. 당연히 검찰에 고발을 해야죠. 해서 사법 처리를 받게 하고 추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쉬쉬했어요. 왜? 우리금융지주의 직전 회장의 비리니까. 그리고 이거를 검찰로 가져가면 우리은행의 지금의 임원들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꼬리 자르기 하고 넘어가려고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부장 수준에서 책임지고 뭉개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드러났어요. 횡령, 직원들의 횡령이나 또는 이 회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한 부정 대출, 부실 대출도 심각하지만 이걸 발견을 해놓고 이걸 현 임종영이의 임기에 혹시 영향을 줄까봐 이걸 뭉갠 행위들은 그야말로 우리은행의 모든 예금주들을 사기를 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임종영이가 급기야 책임을 통감한다 그랬어요. 그럼 책임 통감하면 물러나야지. 책임을 통감한다 그랬는데 은행의 생명인 신용에 결정적인 훼손이 왔는데 그 모든 책임이 회장이 져야지 누가 지겠어요? 그럼 밑에 직원들이 지란 말이에요. 임종영이가 물러나야지. 물러나고 그야말로 깨끗한 새로운 신망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우리은행의 이 난맥상을 완전히 파헤치고 새로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인 이 은행, 그것도 우리나라의 4대 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을 이렇게 그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고 신용에 거의 파탄 상태까지 만들어간 이 책임을 지금 우리금융 임종영한테 묻지 누구한테 묻겠는가? 그리고 이 직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해야 돼요. 불법 부정대출이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우리금융 그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임종영의 사태다. 이 점을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최영재 국장과의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재 국장은 저희 아시아투데이 정치 사회 분야 총괄 에디터하고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최영재 국장하고 대담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최영재 국장이 저하고 대담보다는 아예 프로그램을 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논 중입니다. 만약에 저희 6시 때에 다른 시간대를 맡아서 단독 진행을 하게 되면 저하고 대담은 당분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또 단독 진행을 하면서도 저하고 필요하면 이런 저런 대담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영재 국장 더 많이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대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방통위 관련해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야권 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 국회에 가면 왠지 좀 주눅 들어가지고 고개부터 숙이게 마련인데 전혀 다르군요. 맞습니다. 예. 그 이전 이동관 후보가 있었고 사퇴했는데 좀 잘못 어떻게 보면 이진숙 그 후보자가 그 정도로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그 정도의 지금 민주당의 공격 정도는 거의 맞받아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있습니다. 그건 뭐 기자 시절에도 그런 걸 보여준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라크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군 기자로서 이 정도의 스트레스와 압력 정도는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그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진숙 기자야 뭐 종군 기자로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또 이 전사로서 활동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정말 믿고 보는 그런 후보가라고 할 수 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릅니다. 예. 이 김태규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울산에서 판사를 지냈는데 그 김명수 그 문재인이보다도 더 음흉하다는 김명수가 말도 안 되는 사법농단을 저지른 데 대해서 현직 판사로서 강력하게 소신 발언을 했어요. 울산에 그 판사로 있으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옷을 벗었어요.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서 이제 공직에 다시 뛰어들었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에 방통위 이 부위원장으로 와서 지금 얼떨결에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좌파들하고 공방을 하는 거 보니까 우선 논리에 있어서 김태규 부위원장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좌파들이.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지. 그런데 윽박지르면은 기가 죽어야 되는데 김태규라는 인물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논리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뱃속에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밀리지 않는 패기. 그건 그런 패기에서 논리가 붙여지면은 어떤 그 외압이나 이런 데서 버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이진숙 후보자를 볼 때도 뭐 그런 패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는 그 MBC 특히 그 민주당이 목을 매는 MBC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방송, 민주당 방송 그 MBC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화 시킬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또 뭐 행정 심판이 내려져 가지고 시간이 또 몇 주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신속 전광석화처럼 박문진 이사진을 바꿔버렸고 이미 민주당이 아무리 그걸 뭐 한다고 하고 그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청문 과정에서 그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대행인가 하는 분이 이제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유서가 있었고 가족들의 그 의향에 따라서 부검 없이 발인을 했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 갑자기 오늘 전현희 뭐 이런 좌파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심지어 전현희는 뭐 또 다른 좌파 정치인들은 뭐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 국회에서 막 떠들었어요. 그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하고 뭐 이래서 그 소위원회가 그 상임위가 파행으로 가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이 책임질 일이 따로 있거든요. 기승전 김건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현희 의원 본인의 품격과 이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동 아닐까요? 그걸 보고 제대로 저 사람이 제대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받아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저 좌파들한테 품격을 기대하는 거는 좀 그야말로 연목구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 전현희가 왜 저럴까요? 지금 저 전당대회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있고 지금 최고위원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개딸들한테 점수 얻으려고 그런 거, 그런 측면이 있죠. 쇼하는 거죠.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그 쇼를 해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죠? 그래도 뭐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한테 살인자라고 이걸 막 떠들어대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내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발언이 뭔가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럴수록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뿐인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냥 항의를 하고 한 15분 파행하고 다시 위원회는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이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에 정말 좀 제대로 윤리위에 걸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대응을 같고 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발언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면책 특권이 있다 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있다 해도 그것도 정도 차이죠. 네네네. 하여튼 이 점은 국민의힘이 어떤 형태로든 좀 후속 대응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네. 이 점을 제가 촉구해 놓겠습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 네. 온 국민이 해방 빛을 다시 찾은 날을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 광복절만큼은 한 마음으로 네.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랬던 것인데 내일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당들이 아예 국가가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경축 행사인데 여기에 불참하겠다는 거죠. 어디로 간답니까? 백범기념관으로 지그들끼리 한다는 거죠. 예. 네, 광복해도 지금 그렇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이 형국이 지금 굳이 이제 백범기념관으로 간다고 그러고 광복회 행사에 참여한다고 그러는 게 꼭 대한민국 정부에 불참하고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난 백범 김구 선생의 노선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백범 그러지만은 결국은 간첩 성시백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김일성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도 거기서 철저히 이용만 당했죠. 이용만 당하고 이미 후문이지만은 백범이 평양에서 조선인민군들이 육성 수준을 보고 이게 대한민국을 남침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걸 느꼈지 않습니까? 느꼈는데 와서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하고 그 노선을 지금 민주당과 광복회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복회라는 단체 말입니다. 참 외눈박이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선엽 장군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전 현충원 안장식을 그렇게 막으려고 그때 김원웅 대표 김원웅이가 있을 때 그걸 막고 그랬고 그리고 백범은 그렇게 이게 떠받들고 또 김원봉 등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떠받들고 이승만 정권은 그렇게 이게 좀 폄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외눈박이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광복회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또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막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데 제가 김형석 교수의 뉴라이트라고 막 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박사님 제가 뉴라이트의 어떻게 보면 사상 잡지였던 시대정신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쪽 계열 논의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김형석 교수의 논문들을 보면요. 뉴라이트가 아니에요. 본인도 지금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손세일 정도. 그러니까 전교조가 판을 치기 이전에 국사학계의 인식 정도.
좀 중도 우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친일이니 식민사관이니 이런 소리를 들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지를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이종찬 회장이 보면요, 마치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한민국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는 한번 음서제도가 있어가지고 조상을 잘 만나면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그 어떤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도 2대 정도까지지 3대, 4대까지 가서 그렇게 특별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종찬이가 뭐 이렇게 뭘 언론에서 떠들더라고요. 자기가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안 된다는 편지를 네. 무려 3번이나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이도 많은데 네. 그런데 답장도 안 했다. 이러고 떠들더라고요. 스스로 뭐 본인의 이종찬 회장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 어른이면 어른답게 대접을 받으려면 처신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이종찬 회장이 또 지금 1919년 4월 11일 건국설을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좀 이렇게 공론화시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9년 건국 그걸 설을 내세우면서 2019년을 건국 100주년 기념식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성대하게 치르자고 그때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걸 슬그머니 내려놨는데요. 왜 내려놨느냐면 북한의 반대였어요. 북한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하고 자꾸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은 말입니다. 김일성의 조작된 항일투쟁 이외에는 나머지의 독립운동 역사를 싹 다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상해 임정을 부정하고 있어요. 임정 부정하고 그것도 계급적으로 보면 3.1운동을 부르주아 계급주의의 운동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탈북민들 역사교과서, 북한의 역사교과서에는 독립운동이 하나도 안 나와요. 3.1운동도 안 나오고 상해 임정도 안 나오고 조작된 김일성 항일투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종북 주사파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기본적인 역사책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호되게 문재인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건국 100주년 이야기는 묻혀버렸어요. 북한이 싫어하니까. 왜 그러냐면 19년 건국이라고 그래버리면 북한은 괴뢰 집단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뭐 그런 정권이 되는 거니까 자승자박을 한 꼴이에요. 그런 북한이 그러고 나서 국내 주류 운동권들은 19년 건국설을 지금 스스로 그냥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렸는데 이종찬 회장이 좀 덜 떨어진 이종찬 회장이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지금 19년 건국설을 떠들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좀 황당한 거는 그 광복회 전체 회원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네. 이종찬이하고 그 똘마니들 몇일 텐데, 이 자들이 뉴라이트를 구분하는 법 하면서 9개 기준을 제시했어요. 네, 뭡니까? 뭐, 하도 허접해서 다 제가 얘기는 안 하겠고, 3가지만 얘기할게요. 1번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자는 뉴라이트래. 네. 네? 그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뉴라이트라고 그러면. 그리고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뉴라이트래.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재밌어요. 뉴라이트의 활동에 고무돼서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자는 다 뉴라이트야. 참.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얼마 전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 예, 다큐멘터리. 예. 177만 명이 봤다는데 네. 그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재조명한 거잖아요. 예. 그 영화 본 177만 명은 다 뉴라이트가 되는 거야. 그 영화에 공감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역사 해석을 자기들이 독점을 합니다. 역사 해석 독점을 하고 그 독자적인 역사 해석에다 색깔을 입히고 딱지를 붙이고 네. 친일이라고 붙이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 있죠. 네. 예. 뭐 아까 19년 건국설, 48년 건국설도 마찬가지예요. 48년
국가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뭐 영토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상해 임정은 그 우리의 바람이었지만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충족을 하지 못한 그냥 그렇죠.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안방에서 내가 주권이다. 이렇게 해서는 주권으로 인정을 못 받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네. 국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자꾸 부인하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오자 토크 가겠습니다. 이정찬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한 말씀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찬에 대해서 뭐 정말 택도 아닌 허접한 자이긴 한데, 이 뭐 광복절 행사를 지금 완전히 이렇게 쪼개버렸으니까, 이 자는 그야말로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감정대로 욕이나 비속어 이런 걸로 쓰셔서 도배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저것들이 허접하게 놀아도 우리 아투TV의 시청자들께서는 품격 있게 풍자적으로 오자 토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정찬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오자 토크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자 토크 기다리는 동안 제가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팔 코사놀 레드입니다. 소팔 코사놀 레드. 이 케이블 방송 같은 데 보면 가수 남진 씨가 이렇게 광고하는 그겁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네요. 레드라 그래서 아마 빨간색 옷을 입고 하는 것 같은데, 전립선 하면 떠오르는 게 소팔메토죠. 소팔 코사놀입니다. 소팔 코사놀 레드. 이게 미국산 소팔메트하고 독일산 비타민 B를 사용해서 우선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산 소팔메트 그리고 독일산 비타민 B. 전립선이 고민인 분들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다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전립선 기능도 좀 증진하고, 그리고 지구력, 활력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여주는 소팔 코사놀 레드입니다. 아투TV 시청자들이 구매하실 때는 특별한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는데, 4개월 용량을 구입하시면 플러스 2개월 해서 6개월치를 드립니다. 6개월치니까 한 달에 30일 180정 이겁니다. 이거 소팔 코사놀인데 요거 하루에 한 정씩 드시면 되거든요. 요거 180정 이거를 12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최국장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혼자 먹기 뭐하니까 하나 드세요. 네네.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 때나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돼요. 자, 소팔 코사놀 레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자 토크 우리 두 분만 좀 선정해 주세요. 시덥지 않아, 기회주의자, 이성실종자, 조부모 먹칠, 노욕은 그만, 욕심버려라, 다시 공부해, 노회한 좌파, 더위 먹었나, 회장은 무슨, 나이값 좀 해, 지구 떠나라, 무식이 죄네, 나라가 먼저, 역사 공부해, 상품 좋네요는 뭐야? 소팔 코사놀. 네, 두 분 선정해 주실래요? 조부모 먹칠이 좋겠습니다. 조부모 먹칠. 예. 조부모 먹칠. 그래요.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 선생이 부통령 하셨고 독립운동 하셨던. 예, 저도 그 사진을 보고 했습니다. 상해 임정에서 귀국하기 전에 태극기를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이 이종찬 지금 현 회장이십니다. 네. 예. 조부모 먹칠. 네. 왜 그러냐면 이시영 선생도 45년 귀국을 한 뒤에 단체 활동을 하거든요. 건국을 하겠다고 단체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9년에 건국이 되었으면 그런 조부모, 작은 할아버지가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운동할 필요가 없지. 운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좀 적절한. 자, 무궁화강산님입니다. 무궁화강산님이 보내신 조부모 먹칠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한 분 더. 노욕은 그만 욕심버려라. 노회한 자파에서 나이값 좀 해. 지구 떠나라. 무시기 전에 나령아 먼저. 좀 더 있어요. 역사 공부에 나이값 해라. 이종찬 나가. 종이나 쳐라. 종찬 종이나 쳐라. 무궁화강사님이 와 당첨 그러셨네요. 와 당첨 축하합니다. 조상이 온다. 자, 한 번 더 선정하신다면 노욕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욕. 네. 노욕 어디 봅시다. 노욕은 그만. 네. 그죠? 노욕은 그만. 이팝나무님. 네. 이팝나무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무궁화강사님과 이팝나무님 두 분은 저희 댓글창 상단에 고정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전화번호로, 저건 아투TV, 저거는 구매 전화번호고, 우리 아투TV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복절 사면복권 대통령 특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경수를 포함해서 50여 명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네. 사면 복권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 반환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는데 집권 중후반기를 좀 성과를 수확하고 좀 연착륙시키고 또 다음 정권으로 잘 넘겨주기 위해서 좀 묵은 그런 고리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과 입장이 다릅니다. 다르고 대통령은 어쨌든 집권 후반기를 풀어내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 후반기 준비 작업이고 또 나머지 개혁 과제들을 좀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야당도 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소 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들을 이렇게 좀 막히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좀 하면서 그런 걸 풀어낼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정치공학적인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 내부에 좀 파열구를 내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기용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좀 쇼고 실제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는 경북 사람 아닙니까? 경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정권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경북 안동. 안동이죠. 그런데 야권에서 말입니다. 후보를 그래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를 준비를 하는데 김경수는 후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우리 호남 즉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호남 분들은 아주 전략적으로 후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해서 이낙연 후보를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아요. 호남 후보를 밀지를 않아요. 대선 후보로. 네. 정동영 대선 후보 때 가장 큰 표차로 졌단 말입니다. 졌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표를 쪼개야 돼요. 수도권은 어차피 대구, 경남, 호남이 다 섞여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인구가 많은 부산, 경남이나 대구, 경북 표를 쪼개야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PK 인구가 대구, 경북보다는 많아요. 많죠. 그리고 또 TK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실패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대구, 경북을 깨려고 이재명 대표를 추진했잖아요. 대선 후보로 밀었는데 대구, 경북은 의외로 단단하죠. 단단합니다. 잘 안 깨집니다. 잘 안 깨져요. 그런데 부산, 경남은 말입니다. 야당 후보가 나와서 거기 출신들이 나오면 노무현이 문재인이 우리가 남이가 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산, 경남 표에 좀 흩어지기 쉬운 표를 잘 알아요. 그래서
김경수 후보야말로 야당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좀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좀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하게끔 하는 걸 고려는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치 잘 모르는 한동훈이하고 네. 또 지 욕심이 늘 앞서는 이재명이가 네. 그 한동훈이는 대놓고 김경수 복권 반대를 했고 네. 이재명이는 뭐 아주 극히 소극적으로 사실상 네. 반대. 네. 근데 겉으로는 뭐 찬성하듯이 하면서 예. 이러면서 논란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결국 어떤 결과가 됐냐? 바둑이를 진돗개로 키워놓은 것 같다. 이런 평이 나와요. 김경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 바깥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있지만 막 커지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냥 사실은 그냥 대통령 복권 명단에 포함시켜서 복권시키면 뭐 그냥 바둑이는 그냥 바둑이지. 네. 뭐 잠재력은 있지만. 네. 근데 이거는 뭐 반대를 했었고 이러니까 한 일주일 가까이 연일 언론이 이 김경수 단독샷을 주면서 네. 뭐 그걸 중심으로 뭐 보도를 하게 되고 그 바람에 바둑이가 진돗개가 돼버렸다 이런 평가예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키웠죠. 한동훈 대표로서는 뭐 처음에 그 사면할 때 그때는 뭐 복권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밀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네. 쉬운 스파링 파트너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 처리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김경수는 힘들어요. 이미지가 너무 겹쳐요. 어허. 나이도 겹치고 또 뭐 대학도 겹치고 여러 가지로 겹쳐요. 그 이재명과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 겹치는 그런 상대로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훨씬 버거운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니 반대할 수 있죠. 지금 네. 우리 최영재 국장 분석하신 대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여러 권한 중에 네. 정말 이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사면권은. 네. 이거를 반대를 하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난번에 당대표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참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등을 두드려 주면서 당정 관계를 잘 풀어 나가자고. 저는 그때쯤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들이박는 그 형국이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연말쯤 가서 지금은 쉽게 좋게 가다가 대통령을 또 공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그 성격이 급한지 뭔지 갈 길이 바쁜지 이 국면에서 김경수 국면에서 지금 들이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이 복권 관련 논란, 이거 사실은 뭐 한동훈이 다소 생각이 좀 달라도, 근데 네. 생각이 다르면 이상하지. 네. 그럼 법무부 장관 때는 왜 사면,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건데.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또 그래서 뭐 생각이 크게 1년 8개월 전에 잘못 생각했든지 지금 잘못 생각했든지요. 네. 그때도 옳고 지금도 옳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한동훈의 생각이 어떻든. 네. 근데 이거를 적어도 이 대통령의 정말 고유 권한인 사면권 관련해서는 대놓고 반대하고 어쩌고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물밑에 조율하는 과정이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당에서는 그러면 얘기 안 했겠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사람 사면이 필요하다는 얘기 안 했겠어요? 네. 그러면 동시에 이런 사람은 사면이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도 대통령실 쪽에다가 우리 이런 사람 좀 사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나 또는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했거나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절차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거든요. 네. 또 기업인들 사면할 때도 기업 단체, 경제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의견 개진할 맞으면 이 루트가 있는 거예요. 비공식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마땅하지. 이거를 뭘 대놓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일부러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형국이 만들어진 것은 이건 한동훈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이럴까요? 급하죠. 생각이 급하죠. 생각이 급하다. 생각이 급하고 차별화에 본인이 목이 매여 있죠. 네. 뭐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저도 좀 워치를 해보면 지켜보면 그 본인이 들이대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정의 이런 게 좀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유리하면은 그 들이대고 본인한테 불리할 때는 또 다른 식으로 행동을 해요. 예. 선택적 원칙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경률을 공천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포을에다가. 그랬죠. 예. 뭐 손까지 들어줬어요. 예, 하룻밤에 그 전날 밤에 통화하고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자기는 그런 식으로 본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뭐 도태우 변호사 날리거나 뭐 그럴 때는 보면 또 아주 원칙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원칙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선택적으로 원칙 드러내는 게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 종북 주사파들이 하는 짓인데 선택적 법 적용을 하죠. 네네네. 또 선관위가 그렇게 합니다. 선관위가 선거 조항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선거 단속하는 조항이 애매하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당은 아예 적용을 안 하고 또 상대당은 탈탈 털어버리거든요. 선택적 법 적용을 하는 그 수법이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좀 많이 보여요. 안타깝지만. 그게 국민들이 다 압니다. 참. 예. 어렵게 뽑아놨는. 다 압니다. 국민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참여 코너, 7자 토크 가겠습니다. 7자 토크. 지금 한동훈한테 여러분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꼭 제가 뭐 욕을 해라, 뭐 비난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 가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비판도 해야 되고 또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한테 딱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지금부터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7자 토크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들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네, 듀오라론 광고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듀오라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섬유인데 새로 만들어진 신소재 섬유예요. 네. 신소재 섬유. 이건데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좋은데요. 차죠? 예. 이게 냉감 효과가 최고인 거예요. 시원합니다. 듀오라론이라고 하는 이 신소재는 지금 만지면 시원해요. 네. 약간 차요. 네. 그냥 놔뒀는데. 네. 이런 신소재입니다. 냉감 효과가 가장. 이불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침대 매트예요. 이거는 저기 베개 커버고. 네. 지금 그게 있는 게 침대 매트예요. 네네. 제법 이게 좀 딱 두꺼워요. 네네. 그냥 얇은 매트가 아닙니다. 네. 제법 도톰해가지고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이 침대 매트, 듀라론 침대 매트는 여름에 왜 서민들 에어컨 밤새 틀어놓기 힘들잖아요. 네네. 돈 걱정 때문에. 네. 또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선풍기. 선풍기.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회전하는 거 약한 걸로 해놓으면 네. 그거 괜찮거든요. 네. 그거를 해놓고 이걸 깔고 주무시면 마이너스 5도. 네. 그러니까 방안 온도가 30도면은 25도에서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네네. 상품인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한테 듀라론 냉감 패드 1+1 하고 있습니다. 듀라론. 네. 예, 듀라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사서 나만 쓴다 그러면은 집에서 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애들이 뭐라 그러고 네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고 네네. 하나 구매하시면 2개 드립니다. 1+1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하나, 또 네. 여러분들이 하나, 또는 여러분이 하나, 애들이 하나. 네. 이렇게 하고 요거까지 드립니다. 요거까지. 베개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크기는 침대 사이즈대로 다 있어요. 킹 사이즈도 있고 퀸 사이즈도 있고 더블도 있고 싱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크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지금 듀라론 쿨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7자 토크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신문입니다. 정도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구독권을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자 토크 가겠습니다. 빨리 유학 가세요. 허접하다 허접해. 자유우파가 되라. 일관성 있게 가라. 직각선의를 알지. 좌파에게 먹잇감. 한동훈 정신 차려. 주위를 둘러봐라. 생각은 하고 사나. 정체성 좀 밝혀봐. 아이고, 한동훈 때문에 탈당. 지금부터 잘해라. 위장보수 한동훈. 대통령과 함께 해. 거인으로 변하라. 사퇴가 정답이다. 한동훈 실망했다. 내려와 좀 쉬어라. 양은 냄비 종재기. 본 바탕은 안 바뀜. 인간이 먼저 되라. 머리 쓰지 말아요. 간제비 정치 그만. 간제비가 뭔가? 간제비 정치 그만. 까치도 은혜한다. 허허, 까치도 은혜한다. 민주당이 너의 집이라는 댓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두 분 선정해 주시겠어요? 자유우파가 되라. 자유우파가 되라. 네. 유니케이님입니다. 유니케이님. 자유우파가 되라. 이게 아직 자유우파가 아니니까 되라고 그러는 건가? 네. 상당하게 political correctness, PC주의에 좀 많이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행보들을 보면요, 우파가 되기를 그렇게 경계하고 본인이 싫어해요. 우파로 인정받는 것을. 그래요? 예. 자유우파로서. 국민의힘에서 정치. 그러게 말입니다. 자유우파로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이 되고, 그렇게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해요. 허허. 그게 참 국민의힘의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의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최영재 국장 좀 전문 용어 쓰셨어요. Political Correctness. 예, PC주의. 그걸 줄여서 Political의 P, Correctness의 C 해서 PC주의라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이게 이제 아주 피곤한 거더라고. 예, 지금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이런 PC주의, 특히 유럽이 이걸 이번에 파리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파리 올림픽이 그 PC주의거든요.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게 좀 기울면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페미니즘, 그리고 환경주의, 환경, 페미니즘, 뭐 다문화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녹색 또 환경 막 이런 거라면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보면은 막 그 동성애적인 느낌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건 그 채식 위주 식단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고기를 먹고 뛰어야 되는데 막 그 유럽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의 지금 좌파들의 그러니까 현대적인 좌파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상당 부분 한동훈 대표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김경률 주변에 있는 김경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PC주의. 예. 이 좀 하여튼 이 PC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아시아투데이에서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획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쉽게 예를 드시면 이런 거예요. 아메리칸 대륙이 콜럼버스가 그 배 타고 오기 전까지는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원래 주인이야. 자기들은 다 침략자고 와서 저 원주민을 학살한 사람들이니까 지금부터 사죄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땅도 내놓고 다시 유럽으로 가야지. 그 디즈니 영화에서 보면 백설공주가 백설공주가 아니라 인어공주 흑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PC주의예요. 예, PC주의입니다. 예. 예수님 그림을 일부러 흑인으로 그린다든지. 흑인으로 그리고 뭐 최후의 만찬에다가 옷 벗은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그 PC주의의 총화였어요. 그래서 이 PC주의는 아주 변종 좌파인데요. 네, 변종. 이게 정통 좌파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좌파인지 아닌지도 좀 애매모호하게 그러면서 이른바 이 먹물들, 이 지식인 그룹 중에 좀 겁먹는 사람들, 운동권의 부채감을 갖고 있는 지식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알팍한 이런 풍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또 유럽에서는 PC주의라고 부릅니다. 박사님, 그 운동권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예. 운동권의 노선에 대해서 환멸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운동권에 대해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돌 던지는 동료들에 대해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부채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노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 운동을 한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거기서 그 노선에 증오를 하거든요. 그 노선이 정말 망쳐먹은 노선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는데 구경만 한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PC주의 경향이 있다고 지금 우리 최영재 국장이 말씀하셔서 이건 좀 진짜 심각하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자유우파가 되라 유니케이님 한 분 선정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선정해 주신다면 대통령과 함께해. 대통령과 함께. 예, 대통령과 함께. 좋습니다. 대통령과 함께해. 천사님입니다. 예. 천사님. 예, 두 분, 유니케이님과 천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입니다. 예,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함께해. 근데 말이요, 이 역대 여당 우리 정부의 이 흐름 속에서 보면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안 하거나 못한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네. 그리고는 다 망쳐버려. 다 망쳐버려. 이게 차별화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정권이 망해버려요. 폭망을 해버립니다. 예.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이회창 사례도 있고요. 이회창이 그랬지. 예, 이회창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회창이 그랬고 또 뭐 이회창이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과 굳이 그걸 아주 자극적으로 차별화를 해요. 네네. 막 김영삼 인형을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네. 이인재가 안 튀어나가지. 이인재 안 튀어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 김영삼 말 한마디면은 이인재가 예. 주저앉는데 예. 그 이인재가 260만 표 가져가는 바람에 DJ한테 정권 뺏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예. 저쪽 그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DJ 노무현 사례가 그렇게 서로 간에 뭐 차별화를 안 했거든요. 아주 승계되는 정권을 갖다 말하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성공합니다. 승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대북 송금 특검해갖고서 박지원이 잡아놓고 할 땐 하더라도 네네. 일단은 선거 이기기 전까지는 네. 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 하기 전까지는 함께 가야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한 다음에도 함께 가야지. 지금 그 대통령과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 본인이 뜨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산입니다. 다 망합니다. 서로 다 죽거든요. 예. 오늘 주필의 소리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아시아투데이 정치사회 총괄 에디터 최영재 국장과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벤져스 토크 배틀로 다시 제가 여러분을 만나 뵙겠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재 국장은 일주일 중에 오늘 이 주필의 소리 시간을 맡아주시면 참 좋겠는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진행자의 시간을 좀 대체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여러분들이 중독되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또 아투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서 잘 해설해드리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빨리 마포 공덕동으로 뛰어가서 8시부터 고성국TV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최영재 국장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